경제 맛집 투자 핫플.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. KBS 1라디오 경제쇼. 돈 벌기 딱 좋은 시간이 돼야 될 텐데요. 네. 돈 걱정, 노후 걱정 없는 삶을 위한 성공적인 자산 관리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.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필수 상품 하면은 이제 연금저축 또 IRP를 빼놓을 수가 없죠. 절세 효자로 불리는 두 상품. 글쎄요, 누가 더 효자인지 살펴볼까요?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연금 상품 중에 이제 연말 정산 때 가장 큰 절세 상품이라고 하면 역시 연금저축과 IRP다. 뭐 이 정도는 뭐 다들 아실 것 같긴 그렇죠. 이 방송 하죠. 들으시는 분은 다 아실 것 같은데 네. 일단 연금저축하고 IRP를 합쳐가지고 이제 연금계좌라고 부릅니다. 이 연금계좌에는 한 해에 1,800만 원까지 최대 저축을 할 수 있고요. 네. 저축한 금액 중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연금저축과 IRP.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죠. 네, 예. IRP가 개인형 퇴직연금 이 네. 두 개를 합해서 1,800만 원까지 할 수 있고 900까지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. 그런데 지난해보다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났다고 하지 않으셨나요? 그렇죠.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연금계좌 합쳐가지고 700만 원까지밖에 안 됐거든요. 네. 특이하게 이제 50세 이상인 분 중에서 소득 일정 규모 이상인 사람 이하인 분한테 200만 원까지 추가로 더해서 이제 900만 원 되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예외적인 경우였고요. 근데 올해부터는 뭐 소득이나 나이 조건 무관하게 네. 이 두 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최대 900만 원까지 이제 세액 공제를 받도록 한도가 200만 원 확대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관성에 따라서 이제 자동이체로 계속 납입해가지고 700만 원 맞춰 놓으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. 네.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12월 지나가기 전에 네. 추가로 더 200만 원 하셔가지고 한도 채우시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좀 더 받으실 수 있으니까. 돈이 있어야지요. 자, 그런데 일단 매달 이렇게 빠져나가게 하는 분도 계시고 목돈으로 한 번에 마지막 날에 넣어도 상관없는 거죠. 그렇죠. 12월 31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. 네. 예. 그 연금저축과 그 IRP 중에서 어느 것에 저축하든 상관없이 900만 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?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.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는 저축을 하시면 900만 원까지 무조건 세액공제를 해줍니다. 네. 900만 원 이상 저축을 하시면. 근데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저축을 하더라도 한도가 6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. 세액공제 한도가. 예, 그래서 만약에 내가 600만 원 이상 저축할 여력이 된다고 하시면 연금저축에는 600만 원까지만 하시고 추가 금액은 IRP나 이런 계좌를 하나 더 가입을 하신 다음에 네. 거기다가 하셔야지 추가로 더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900만 원 한다 그러면 600만 원은 연금저축, 300만 원 IRP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뭐 자동이체로 하시는 분 같으면 연초에 이제 세팅을 아예 제대로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동이체 금액을 예를 들어서 매달 50만 원씩은 연금저축, 매달 25만 원씩은 IRP 이런 식으로 해주면 연말 됐을 때 900만 원이 차거든요. 네. 근데 중간중간 또 안 들어가는 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연말에 꼭 확인하는 절차는 가지고 가셔서 한도 제대로 채워서 저축하시면 제가 이해를 못한 게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가 된다고 그러셨잖아요. 예. 그럼 그 300만 원을 나머지를 어디다 하라고요? IRP라고. 아까 IRP는 900까지밖에 안 된다 그러지 않으셨어요? IRP는 900까지 돼. IRP 하나만 가지고 계신 분은 900만 원 넘으면 900만 원 저축 네, 네. 세액공제 다 되는데 만약에 내 연금저축을 가입하신 분은 거기 아무리 많이 넣어도 600만 원까지밖에 안 되거든요. 네, 네. 그러니까 600만 원 연금저축하면 나머지 추가 금액은 IRP 계좌를 하나 더 개설을 하시면 하나 더 할 수 있어요? 예, 할수 900만 있어요. 원 말고 하나 더 할 수 있어요? 그러니까 900까지만 되는 그러니까 거죠? 연금저축 IRP 합쳐서 900이고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네. 자, 그러면 연금저축하고 IRP는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까?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. 가입 대상에 제한은 없고요. IRP 같은 경우는 소득이 있으신 분이 가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거에는 이게 퇴직연금 가입자만 됐었어요. 네. 그러다가 이제 그게 제한이 풀리면서 이제 소득 있는 분들은 다 가입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공무원분들이나 뭐 선생님들, 뭐 군인 같은 분들도 소득은 있으시잖아요. 그분들 예전에는 가입 안 돼서 난 못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직 있으신데 그렇지 않고 이분들도 가입하시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으니까 내가 한 600만 원 이상 저축할 여력이 되신다 그러시면 IRP도 더 가입하셔가지고 제대로 공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당연히 자영업자분들도 가능하신 거고요. 예. 혹시 그런 근로소득이라든가 이런 건 사업소득은 없는데 뭐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 분들도 가능합니까? 네, 소득 있으신 분 다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자, 연금저축과 IRP
이에 한 해 최대 1,800만 원까지 저축을 할 수 있고 세액공제는 다 합해서 900만 원까지다. 네. 이제 이해가 됐거든요. 그러면 이 세액공제 한도를 넘겨서 저축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보통 이제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는 대신 이 세액 공제 받은 금액은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거든요. 네. 연금 수령할 때는 낮은 세율의 연금 소득세를 냅니다. 그래도 뭐 세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세금은 내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세액 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나 아니면 중간에 일부 인출을 할 때나 이럴 때 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출할 때도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세액 공제 안 받았으니까 찾을 때도 세금 안 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. 그거보다 하다 보면 이제 어떤 경우에는 저축 여력이 있을 땐 충분히 저축을 하는데 작년까지 세액 공제 안 받고 저축한 금액이 한 900만 원 정도 있었다고 쳐볼게요. 네네. 근데 올해는 사정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저축할 여력이 안 되시는 네. 분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세액 공제 안 받은 돈 과거의 거를 올해 저축분으로 전환시켜서 올해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? 그거는 내가 과거에 세액 공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가보면은 세액 공제, 소득 공제 확인서라는 걸 점검할 수 있어요. 거기서 떼보셔도 되고 아니면 금융회사에 확인해 보셔도 네. 거기서 점검을 해보시면 내가 추가로 세액 공제 안 받고 있는 돈이 있다 그러면 그 돈을 올해 저축번호로 전환을 하셔가지고 세액 공제 받으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혹시나 내가 저축 여력이 안 돼서 올해 못 채웠다면 과거에 세액 공제 안 받고 저축한 금액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꼭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 IRP나 연금저축은 저절로 세액공제가 되죠. 예.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른 저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? 연금저축 IRP를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신청을 해야지 세액공제. 신청 안 하면은 안 돼 있는 그렇죠, 상태니까. 그렇죠. 예. 세액공제는 네. 자기가 신청을 해야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. 그렇군요. 예. 네, 그래서 안 해놨던 거면은 나중에 그러면은 그걸 연금 형태로 받을 때 그때 그 연금 소득세를 안 낸다는 거예요?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시면 돼요. 만약에 예. 작년에 제가 연금저축을 처음 가입해서 네. 1,800만 원을 저축했다고 해볼게요. 네.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밖에 세액공제가 안 되잖아요. 네네. 그럼 1,800만 저축하더라도 세액공제 안 된 금액이 1,2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. 그건 올해는 근데 내가 저축할 여력이 도저히 안 돼서 네. 한 푼도 저축을 못했다. 그럼 1,200만 원 세액공제 안 받은 것 중에서 600만 원 부분은 올해 세액공제로 바꿔서 저축을 하면 네. 바꿔달라고 금융회사에 요청을 하면 전환을 해서 바꿔주거든요. 네. 그거를 이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. 금융회사에. 그런데 이제 세액공제를 실수로 했든 의도적으로 했든 안 했어요. 그럼 네. 나중에 연금 형태를 받을 때 연금 소득세를 안 내도 내죠. 되냐고요. 그러니까 그거 만약에 여쭤봤어요. 내가 세액공제 안 받은 돈이 있으면 연금 신청을 했을 때 금융회사에서는 세액공제 안 받은 돈부터 제일 먼저 내줍니다. 네. 그러면 내주면서 이건 세액공제 안 받았으니까 세금 없습니다 하고 세금 안 뗍니다. 원래 연금 소득세율은 얼마인가요? 나이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데 3.3에서 5.5%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뭐 50세부터 70세 사이는 5.5 정도 이렇게 알겠습니다. 낸다고 네.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런가요? 지금 세액공제 받는 게 나중에 연금소득세 어차피 그 내야 되니까 굳이 그렇게 무리해서 넣지 말라라는 분도 계신데 그 말이 맞는 건가요? 틀린 건가요, 성모님? 뭐 생각해 보면 이자 소득세나 배당 소득세 15.4% 있잖아요. 네. 연금 소득세가 3.3에서 5.5면 10%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소득세율이 높거나 아니면 소득세에서 16.5%, 13.2% 정도 공제를 받거든요. 네. 그거보다는 3.3에서 5.5면 한 10% 포인트 정도 이득이 있으니까 네. 뭐 시간차도 있고 세율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. 효과는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연금 계좌 그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추가로 좀 더 챙겨볼 만한 건 없을까요? 직장인들 중에 단기간 이제 목돈 만들려고 ISA라고 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가입하신 분 있으시잖아요. 네. 이 계좌가 보통은 의무가입 기간은 3년이고 1년에 2천만 원씩 해서 최대 1억까지 저축을 할 수 있는 계좌거든요. 네. 그러면 이제 저축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는 뭐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,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분리과세를 해주는 상품이라서 네. 이 상품을 가입하신 분 많으신데 뭐 3년 의무가입 지나고 나면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 만기가 도래하잖아요. 그 만기 도래한 자금을 그거를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다시 만기 자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. 그럼 네. 어떤 혜택이 있냐, 네. 굳이 왜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게 했을 때 이체한 금액의 10%를 세액공제를 추가로 해줍니다. 추가도 돼요. 예, 그러니까 900만 원 세액공제가 원래 있었잖아요. 네네. 그러면 ISA 만기 자금을 이체하면 이체한 금액의 10%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. 네. 그럼 3천만 원 정도를 이체를 하면 10% 하면 300만 원. 네. 그럼 최대 그 해에는 1,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. 전혀 몰랐습니다. 그래서 네. 만약에 혹시나 ISA 계좌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만기가 곧 가깝다라고
하면 만기 도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체를 하셔야 됩니다. 네. 그래서 혹시나 이런 거 놓치시는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. 잘 챙기셔가지고 세금 내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그래도 아낄 수 있는 건 아껴야 되니까. 상무님 이런 거 너무 잘하시겠어요. 그런데 연금저축이나 IRP 가입자가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정말 얼마가 될까 이제 실제로 숫자로 이제 해주시면 확 와닿을 것 같거든요. 그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다가 세액공제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는데요. 네네. 이 세액공제율이 이제 소득 크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근로소득 위에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이 총 급여가 이제 5,500만 원 기준으로 갈리거든요. 네. 그래서 내가 한 해 총급여가 5,500만 원보다 작으신 분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.5%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습니다. 네. 그럼 예를 들어 연금저축만 가입해서 600만 원 세액공제 받았다.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99만 원 정도 세금 네. 돌려받는 거고요. 900만 원 저축 한도를 다 채웠다. 이런 분은 148만 5천 원 정도 돌려받습니다. 네. 생각해 보면 900만 원 저축하고 148만 원 세금을 돌려받으면 이걸로 만약에- 많은 걸 할 수 있죠. 그렇죠. 네.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. 총급여가 5,500만 원 초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3.2%를 돌려받습니다. 네, 네. 그렇게 되면 600만 원 저축하신 분은 79만 2천 원 정도, 900만 원 저축하신 분은 118만 8천 원 정도 돌려받으니까 네. 적지 않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연말정산 때 효자 노릇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연금저축 IRP 말고 연말정산 때 저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이 또 있을까요? 혹시 50대 분들이 이거 많이 가지고 계신 저 분들 50대인데요. 네. 예전에 가입할 수 있던 상품 중에 개인연금 중에 구개인연금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. 원래는 개인연금이었는데 네. 그거 말고 다른 개인연금이 하나 더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또 따로 이름을 붙여서 구개인연금이라고 부르는데 네, 이게 네. 판매가 1994년도 6월 달부터 2000년 12월까지 됐습니다. 네. 그때 당시 가입하신 분은 지금은 신규 가입은 안 되지만 가입하신 분은 지금도 계속 저축하면서 저축 금액의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. 네. 이 상품은 분기 300만 원까지 저축하고 저축 금액의 40%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도 계산해 보면 72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한 달에 15만 원씩 연 한 180만 원까지 저축을 하시면 한도를 채워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 50대 분들 많이 가지고 계셔서 많이 물어보십니다. 네. 그러면은 연금저축이나 IRP를 중도 해지할 경우에 그동안 세액공제 받았던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세액 공제 받았던 금액하고 그 운용 수익에서 나온 금액 있자 찾은 금액 네네. 그 금액에 대해서는 16.5%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세를 납부를 하게끔 되고요. 네. 이 구개인연금 이 상품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비과세인데요. 해지를 하시게 되면은 이 이자 소득세 15.4%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네. 해지하지 마시고 연금으로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네.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국민연금 보험료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? 이거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. 왜냐하면 예전에 직장에서 연말정산할 때 보면 회사에서 인사팀에서 이거는 기본값으로 다 넣어놔서 내가 네. 별도로 서류 제출을 안 하니까 몰랐던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2002년도부터 공적연금에 대한 소득 공제 제도가 생겼습니다. 네. 그래서 내가 직접 급여에서 빠져나간 돈 있잖아요. 내 돈에서 빠져나간 거. 그거는 연말정산할 때 전체 소득 공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? 뭐 원래는 신청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기본값으로 신청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네. 그래서 모르고 있었는데 거의 다 신청을 하시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과거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추후 납부, 추납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? 네. 그럼 추납한 보험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추납 보험료도 건가요? 그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로 보게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올해 내가 추납한 금액이 있다 그러면 연말정산하실 때 그 금액 챙겨가지고 소득공제 신고하시면은 소득공제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네. 아까 그 연금저축이나 IRP 가입자가 소득에 따라서 급여액에 따라 5,500 기준으로 16.5냐 13.2냐 갈렸잖아요. 네. 그건 총 급여액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기준으로 가는데 그 경우에는 4,500만 원 기준으로 16.5, 13.2가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그러면 급여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요? 예, 다른 소득 합쳐가지고 네. 그 금액이 4,500만 원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소득이 많은 해에 추후 납부하면 세금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거겠네요. 당연하죠. 이제 소득 공제는 소득 세율, 본인의 소득 세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소득 세율이 높은 구간에 내가 추후 납부를 하게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네. 있거든요.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의 보너스를 많이 받은 해에
추납부를 하시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절세 전략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. 네, 임금 피크에 달했을 때 뭐 한다든가. 임금에 내가 소득이 제일 정점에 이뤘을 때 네. 추납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쓰는 거죠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ALS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와 함께했습니다. 네, 마칠 시간입니다.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